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윤석열 결국 임명됐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던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찰총장으로 결국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강행 처리로 된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 윤석열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전에 했던 조사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최근 나온 조사에 따르면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결국 임명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사실 저희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좀 관련된 이야기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어쨌든 임명된 얘기가 먼저 뉴스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7월의 16번째 날에 16번째로 청문 보고서 없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 강행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속보로 뜨면서요. 참 찹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국회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러 번 일관되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심야에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나서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지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은 아니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판결문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선임계 제출 내용이 존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위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위증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도 큰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이게 후보 지명 바로 다음날 실시했던 조사네요. 그렇죠. 긍정이 절반 정도 됩니다. 50%에 가까운 정도로 긍정의 의견들이 많고요. 부정은 35.6%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면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7월 15일 조사를 봤더니 긍정이 46, 부정이 41.7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각 당의 평가가 다른데요. 선생님께서는 청와대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리얼미터답지 않은 나름 중립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하게 보면요. 6월 18일에 긍정 의견이 49.9에서요. 7월 12일에 46.4로 소폭 3.5%. 사실 소폭 감소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리얼미터 조사라든지 기타 여론조사를 볼 때 추세를 보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값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제나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본의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혹이 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추세를 보는 것인데요. 부정 의견 같은 경우는 확연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 정도에서 41.7%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정당별로 보면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보면 좋냐면요. 무당층을 보면 좋아요. 무당층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임명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6월 18일에는 살짝 높았거든요. 그런데 7월 15일 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에서 반대가 45.9%로 더블 스코어로 찬성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은 큰 의견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무당층과 또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명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별 성향을 보면요. 뭐 보수, 진보,
명확하게 갈리고요.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임명 찬성을 더 높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7월 15일에 보면은 큰 변화가 보수나 진보에는 없지만은 어쨌든 중도층에서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뭐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임명 찬성이 다 높은데요. 7월 15일에도 전체적으로 임명 찬성이 20대부터 50대까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다만 전 연령층에서 반대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별의 격차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요, 6월 18일에 49.2% 임명 찬성이고요. 임명 반대가 40.6%였고, 여성은 50.5% 임명 찬성, 임명 반대 30.6%였거든요. 그런데 7월 15일에 보면요, 남성은 50.9%, 39.8%로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서 여성은 42대 43.6으로 임명 반대가 오히려 임명 찬성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격한 변동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요, 남성층의 경우는 결국에는 기존에 지지하던 어떤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지지를 윤석열에게 투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성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여론을 요즘에는 선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시지만은 특히 젊은 여성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식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었을 경우에 과감하게 어떤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형태도 나타나는데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임명 강행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요. 검사장급 이상 7명이 이미 그 윤석열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김기동 부산지검장, 봉욱 대검 차장검사,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노 수원고검장, 송인택 울산지검장, 권익한 서울남부지검장 등 사실 나이로 보면 한창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들 50대인데 지금. 그렇죠. 50대 초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계기는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본인 입으로는요, 본인보다 선배라고 하더라도 굳이 사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도 사실 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윤석열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선배들이지만은 자기에게 힘을 보태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생각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조만간에 결국은 조국도 법무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국, 윤석열이 힘을 합쳐서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독재에 앞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청와대 강행으로 16번째라죠. 그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그냥 임명한 그런 지금 또 안 좋은 사례를 남겼고,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자기가 뭐 법무장관이 될 것처럼 뭐 SNS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조짐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민심은 어쨌든 변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뭔가 그 윤석열 하면은 정의의 검사라는 이미지가 다 씌워져가지고 그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물론 저희는 그걸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찬성이 거의 50%, 거의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을 안 느끼고 있다라는 조짐으로 처음엔 나왔었는데, 결국 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결국 그래가지고 반대 의견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국민들의 그 민심 변동을 이 청와대가 알아채고 그래서 냈다, 임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내심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추세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 지지율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어렵게 들어간 국회에서 결국에는 본회의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조친재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민심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비록 저희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세는 감지할 수 있는 결과였다. 어쨌든 찬반의 격차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점점 좁혀져 나가는, 그래서 어쩌면은 반대가 더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청와대 임명 강행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6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16번째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채 임명된 그런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윤석열, 이제는 검찰총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과연 이 인물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법권을 행사할지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늘 잊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